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가수 가왕 조용필 씨와 재미있는 일화가 있으신 가수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냥 기억나는 대로 가나다 순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 씨의 타타타, 엄청난 히트곡이죠. 1991년 발표된 곡인데요. 김수현 작가의 히트작 사랑이 뭐길래 삽입되기도 했고 가요톱10 골든컵을 수상하기도 한 그런 노래입니다. 타타타는 산스크리트어인데요. 한자로는 진여라고 하지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란 뜻의 불교의 진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조용필 씨 노래일 뻔 했었다고 하지요. 이 곡에 만드신 분들은 김희갑, 양인자 콤비의 작품인데요. 이 두 분은 조용필 씨와 따로 한 편 올려야 할 정도로 아주 각별한 사이이시지요. 김희갑 씨에 의하면 이 곡을 조용필 씨가 먼저 녹음까지 다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세상을 향해 웃는 게 하이라이트인데요. 조용필 씨가 하라니까 하긴 했답니다. 근데 조용필 씨가 닭살이 돋는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작품들도 많이 있고 해서 다른 곡으로 대체하고 앨범에선 빠지게 되었다고 하죠. 김국환 씨는 48년생으로 69년에 김희갑 악단 멤버로 데뷔하신 분인데요. 김희갑 씨가 김국환 씨에게 조용필 씨가 불렀던 테이프를 들려주며 좋은 점은 따라하라고 해서 새로 녹음이 된 곡이 김국환 씨의 타타타라고 합니다. 그 덕에 김국환 씨는 오랜 무명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그런 곡이기도 하죠. 김국환 씨는 1984년에 잘 알려졌던 만화영화 은하철도 999의 주제곡을 부르기도 하셨었는데요. 다들 가수는 누군지 모르고 있다가 타타타가 히트치고 나서 이 노래를 김국환 씨가 부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 보면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쉘브르에서 남궁옥분, 최성수 씨와 함께 노래하던 강승모 씨는 조용필 씨의 모창 가수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었는데요. 특히 창밖의 여자를 부를 때는 조용필 씨보다 더 조용필스럽다라는 소리를 듣곤 했답니다. 강승모 씨의 회고에 따르면 단무대에서 커튼을 치고 창밖의 여자를 부르면 전혀 사람들이 구별을 못했었다고 하지요. 그 당시 사회를 이용렬 씨가 보던 때였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커튼을 제끼면 사람들이 놀라며 박수쳐주고 했었다고도 이야기를 전했었는데요. 강승모 씨는 테이프가 끊어질 때까지 듣고 따라해서 정말 똑같이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1984년 지구레코드에서 데뷔를 하게 되지요. 1984년 지구레코드에서 데뷔 음반 강승모 베스트 1을 발매합니다. 총 11곡의 수록곡은 조용필과 매우 유사한 창법에 강승모 특유의 여성스러운 가창을 가면 성인 가요였는데요. 수록곡 중엔 박건호 씨 작사, 김영광 씨 작곡의 무정브루스가 크게 히트를 하게 되지요. 박건호 작사가는 조용필 씨 작품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단발머리, 눈물의 파티 이런 곡들을 하신 분이고요. 김영광 작곡가도 사실은 조용필 씨 노래 중엔 있기로 했네 작곡자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로 남진 씨와 일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인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시 지구 레코드의 간판 스타가 사실은 조용필 씨였었지요. 창밖의 여자를 녹음한 녹음실에서 조용필 씨를 레코딩하신 분들과 레코딩에서 나온 노래가 무정브루스이기도 한 것이죠. 무정브루스가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이 조용필 씨 신곡으로 착각하기도 했었다고 하지요. 아직도 무정브루스가 조용필 씨의 노래라고 아는 분들이 종종 계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수에게 모창 가수라는 꼬리표는 걸림돌이 되지요. 그러나 강승모 씨는 오히려 이를 장점으로 승화시켜 가창력 있는 가수로 인정받았습니다. 강승모 씨에 따르면 조용필 씨의 열렬한 팬이고 조용필 씨가 음악의 기준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강승모 씨는 조용필 씨 모창 가수가 본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재미있지. 이유는
조용필 씨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멋지죠. 칭찬받는 조용필 씨 정말 대단하시고 그것을 수용하며 배우고 노력하는 강승모 씨도 대단하십니다. 강승모 씨는 방송에서 조용필 씨와 일화도 소개했었는데요. 라디오 공개 방송에 신인으로 가 있을 때 한쪽에 조용히 있었는데 승모 어딨니? 라고 조용필 씨가 찾으셨다고 하죠. 다리가 풀리고 너무 좋아서 갔더니 옆에 앉히시고 정말 잘 대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86년쯤 순위 프로그램에 조용필 씨가 나오셨을 때 사랑별곡이라는 2집 타이틀로 20위 안에 들어갔었다고 하죠. 이때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로 노래는 밤의 탱고, 영화는 백치아다다로 유명하신 나혜심 씨가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은 전영록 씨의 고모이기도 하시죠. 나혜심 씨의 따님이 디디디란 노래로 유명한 가수 김혜림 씨입니다. 김혜림 씨는 나혜심 씨의 팬으로 자주 만나던 조용필 씨가 데뷔시킨 거라고 합니다. 김혜림 씨의 얘기에 의하면 나혜심 씨 집에 조용필 씨가 놀러 오곤 하셨다고 합니다. 김혜림 씨가 사실 입이 좀 큰 편이긴 하지요. 조용필 씨가 나혜심 씨에게 가수로 데뷔시키려면 입이 커서 입을 줄이는 수술을 해서 데려오겠다고 하셨고 나혜심 씨는 조용필 씨에게 조용필 씨 입이나 늘리고 오라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데뷔 후에 김혜림 씨 노래 연습 안 하면 입이 크면 뭐하냐? 가수는 조용필 씨처럼 입이 작아도 발음을 똑바로 해야 한다며 야단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1989년에 나온 이 앨범의 디디디 대표적인 곡이지요. 이 노래는 작사는 이건우 씨가 작곡 유영선 씨가 하셨습니다. 물론 이건우 씨는 조용필 씨와도 작업을 했죠. 하지만 양수경 씨 작품을 주로 만든 분이고요. 유영선 씨는 위대한 탄생의 기타리스트로 조용필 씨 9집의 작곡으로도 참여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디디디는 B면 타이틀곡이었었고요. 그 당시 A면 타이틀곡은 전영록 씨가 준 난 이제 알아였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배철수 씨, 송골매로 활동했었지요. 배철수 씨는 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 같은 무대에도 많이 섰기 때문에 친분이 많은, 그래서 서로 아주 잘하는 사이일 텐데요. 배철수 씨는 독립기념관 기금 마련 조용필 콘서트에서 오프닝 밴드로 섰던 기억과 방송에 나오는 걸 꺼리시는 분인데도 2003년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출연해 주신 것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항상 진화하고 발전하는 선배님이라며 100년 뒤에도 불리울 가수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송창식 씨는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선생님이랑 조용필 선생님이랑 양대 산맥이라고들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송창식 씨는 조용필은 확실히 큰 산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좋은 가수가 아마 조용필일 것 같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건너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등으로 유명한 이장희 씨는 한 방송에서 조용필이 나보고 음치라고 했다며 어떤 노래 하나를 불렀는데 반음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걸 제가 안 올렸다고 음치라고 했다고 말해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국악인 명창 조상현 씨와 조용필 씨가 친분이 있으신데요. 탁성을 얻는 과정에 조상현 명창을 따라다니기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필 씨 특집에 조상현 씨가 나와주신 적도 있었지요. 조용필 씨는 좋아하는 형님이시고 먼 친척되는, 그래서 집안되는 분이라 사석에선 형님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패티김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가수 중 한 분이시지요. 한국 여자 가수 최초의 미국 카네기홀 공연, 한국 가수 최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공연을 하신 분인데요. 가왕 조용필 씨 역시 패티김에게는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조용필 씨는 데뷔 4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제가 40주년이라고는 하지만 패티김 선생님은 50주년입니다. 난 아직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패티김 선생님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존경을 넘어 감동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패티김 씨는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은퇴 전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공연하고 사랑받는 가수는 조용필 뿐이다 라고 하셨지. 우리나라 1호 가수 부부 고복수, 황금실 씨. 황금실 씨는 조용필 씨가 겸손하고 노래를 들을수록 좋다고 하셨는데요. 창밖의 여자 부르는데 너무 좋았다. 그 노래 때문에 많이 우셨다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실 황금실 씨는 그 큰 며느리가 1983년 대학가요제에서 이름 없는 새로 대상을 차지한 손현희 씨이고요. 작은 아들은 가수 고영준 씨죠. 그리고 손현희 씨의 딸, 그러니까 즉 손녀들인데요. 이 손녀들은 걸그룹 7학년 1반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최백호 씨. 최백호 씨는 70대가 넘은 나이임에도 신곡 찰나를 발표하시고 활동 중이신데요. 조용필 씨 신곡과 제목이 같아서 괜찮겠냐고 조용필 씨 소속사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최백호 씨가 괜찮다라고 하셨답니다. 최백호 씨는 조용필 씨 노래를 아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그 겨울의 찻집이 애창곡이라고 하셨습니다. 찰나는 제목만 갖고 노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죠. 이 찰나는 불교 용어인데요.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최소 단위로 찰나는 현대 시간 개념으로 환산을 한다면 75분의 1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관념에서는 느낌조차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생은 찰나같이 짧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최백호 씨는 한 인터뷰에서 요즘 가수들은 노래를 잘하는데요. 실용음악과 선생님들이 발성부터 호흡까지 다 정해주고 고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가수들의 발성법이 되게 거의 비슷해서 매력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조용필, 나훈아, 송창식 노래는 누구한테 배운 사람들이 아니어서 다 다르다. 자기만의 소리를 가진 분들이라고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참 많은 가수들이 연습생 시절을 통해 기획사들에 의해 길러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최백호 선생님 말 맞다나 이렇게 여운을 주는 가수들은 안 나오는 걸 보면 역시 우리 조용필 선생님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